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네 번째 강의네요. 자, 음, 요즘 일교차도 좀 있고 하는 날씨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좀 따뜻한데, 밤이나 아침에는 아직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 그래서 요즘 감기 참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기도 조심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은 코로나 조심입니다. 코로나 절대로 걸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시고요.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늘 건강하셔야 됩니다. 어, 얼른 계약을 해가지고 등교 계약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계속 온라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과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과제가 지금 그러니까 여러 선생님들하고 좀 이렇게 발음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강의 지나고 좀 어느 특별한 그 어느 시점 되면은 제가 뭐 과제를 그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오늘 이제 그 수업을 하기 전에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잠깐 정리를 하고 가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시간에는 그 근대 운동에 대해서 얘기했죠. 근대 운동하고 조선의 개혁 운동 그리고 개화 운동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넘어왔습니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태평천국 운동, 양무 운동 그리고 변법 자강 운동에 대한 얘기했는데 태평천국 운동은 토지 그 홍수전이 이제 그 홍수전이 이끌었던데 그 사람 몰락향신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교 사상을 받아들여가지고 평등 사상을 주장했고 그리고 토지제도 개혁을 주장했다고 얘기했죠. 천조전무제 그 얘기를 했는데 특히 이제 전족 폐지 그런 것을 얘기했는데 결국 청에 진압을 당했습니다. 멸만흥안이라는 그런 이제 기치를 내걸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멸만흥안이 뭐냐? 만주족을 멸망시키고 한족을 흥하게 하자. 그래서 이제 반봉건주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양원동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그 아편 전쟁, 그러니까 중국이 외국에 의해서 아편 전쟁이 패하게 되니까 그 폐하게 된 원인을 바로 어디서 찾았습니까? 기술을 찾았죠. 기술이 너무 처지니까 과학 기술이 너무 처지니까 우리가 서양에 진 거다 해서 그 기술을 받아들였죠. 그러나 중국의 제도와 의식은 그대로 놔뒀습니다. 중체서용이죠. 그게 중체서용. 실용적인 것은 받아들이되 우리의 것은 지키자 하는 것이 바로 중체서용의 그 내용이라고 합니다. 청해진정에서 크게 패하면서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시 변법 자금운동이 벌어지는데 변법 자금운동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입헌군주제 주장했죠. 입헌군주제를 주장했고 그리고 서양의 문물뿐만이 아니라 제도, 의식까지도 들여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그 보수파 그리고 서태후에 의해서 백일천하를 결국 백일천하가 되고 맙니다. 백일천하 100일만에 실패했다 한 얘기예요. 그리고 일본의 메이주신 메이주신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모든 것을 바꾼 아시아 최초의 근대운동입니다. 성공한 근대운동입니다. 뭐 그거는 또 입헌군주제를 또 이제 추진했고 그리고 서양의 문물뿐만이 아니라 제도적인 것까지도 확실하게 수용했던 근대운동이었죠. 그리고 이것을 성공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온 이제 정한원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게 되고 이것도 이제 근데 정한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치적인 다툼에 의해서 나온 것인데 그건 이제 봉건 귀족들이나 농민들의 불만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거는 제가 전 시간에도 한번 또 얘기했습니다.
정한 논의는 결국 뒤로 실패했다기보다는 잠깐 뒤로 미룬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오늘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새로운 국제질서의 성립입니다. 조선에 대한 얘기를 안 했네. 조선은요, 그 임오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했습니다. 근데 갑신정변은 제가 너무 간단하게 말했나? 하여튼 교과서대로만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교과서를 보시면요. 교과서 몇 페이지지? 132페이지 보시면요. 그 갑신정변에 대한 갑신정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뭐 조항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그 조항을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1번, 2번, 그리고 3번입니다. 1, 2, 3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지금 갑신정변 실패한 이유가 있다고 하죠. 세 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요. 너무 급진적입니다. 위로부터 얘기인데 너무 급진적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심지어 백성들은요. 이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사람들을 일본 사람들과 똑같은 놈들이라고 여기게 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일본은 너무 믿었습니다. 일본은 너무 믿었기 때문에 일본이 나중에 청과 전투에서 한 번 빼버립니다. 청포전쟁으로 인해서 청의 군대가 조선에서 베트남으로 다 넘어가게 됐는데 그것을 이제 이용해가지고 갑신정변이 터뜨렸다 했잖아요. 일본군도 그때 한 4,500명인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과의 교전에서 일본이 바로 빼버려요. 결국 이 갑신정변 주도했던 사람들이 일본 잡히게 돼가지고 체행당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백성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았어요. 이 사람들은 백성을 우매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된다. 백성들은 아직 우매한 수준이니까. 백성들이 너무 모른다. 이런 인식이 매우 많이 깔렸다고 봅니다. 그 두 가지만 얘기해도 되겠어요. 첫 번째는 백성들의 지지가 너무 없었다. 두 번째는 일본을 너무 믿었다. 이겁니다. 자, 바로 넘어갑니다. 그냥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근대 국민국가 건설 노력. 이렇게 적습니다. 자, 첫 번째, 청의 신정, 그리고 신의 의미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정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합니다. 왜? 청정부도 이때부터는 이제 위기감을 느끼게 돼요. 변법 자국운동을 이 사람들이 실패를 시켰죠. 무마시켜 버렸습니다. 100일 만에. 강유에는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서태후를 비롯한 보수파들이 이제 실권 다시 장악하게 되죠. 실권 장악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은요, 이제 이렇게 있다가는 우리 체제도 이제는 안심할 수 없게 되겠다 하면서 바로 뭐라니까 하면은 자기들이 추진하는 계획을 또 한번 시행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신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전 분야에 걸쳐서 이제는 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정치, 경제, 군사, 또 사회에 걸친 사고와 그리고 근대화를 추진하죠. 말은 그래서 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 말만 하지 행동을 안 합니다. 그렇죠? 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행동입니다. 행동. 말만 번지를 하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가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느냐? 니 어떻게 할 건데? 너희들 이때까지 그래 한다 해놓고 제대로 했나? 반론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해서
두 파로 나뉘게 됩니다. 세력이. 첫 번째 누구? 입헌파.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 혁명파입니다. 자, 입헌파와 혁명파가 나뉘게 되는데요. 입헌파는요, 변법자금운동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 주장합니다. 입헌군 주장을 만들자 합니다. 이거 좀 중요하겠다. 입헌군 주장 주장합니다. 입헌군 주장. 입헌군 주장이 뭐예요? 황제는요, 존재합니다만은 통치 못합니다. 무엇으로 통치를 됩니까? 법에 따른 통치를 한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입헌군 주장입니다. 법에 따른 헌법에 따라서 정치를 한다는 것인데요. 자, 근데 헌법을 어디서 만들어요? 헌법 만드는 기관이 있죠. 의회. 그 의회를 만들자는 것에서 이 사람들의 진정성이 드러나버려요.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리고 혁명파는 뭐냐? 이 사람들은 이제는 황제 못 믿겠다. 황실 못 믿겠다. 뭘로 하자? 프랑스처럼 뭘로 하자? 공화정으로 가버리자 하는 얘기를 합니다. 공화정 수립을 얘기합니다. 자, 공화정 수립을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황제를 인정하는 겁니까? 부정하는 겁니까? 황제 있을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정치하는 겁니까? 이거는 국민이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나라를 운영하는데 이제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공화정이 그겁니다. 공화정은 왕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입헌파 쪽에서 아니면은 보수파 쪽에서 좋게 보겠습니까? 이건 놔두면은 체제에 아주 치명적인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입헌파들은 안 되겠다. 우리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다. 무엇을? 무장을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무장 봉기를 준비합니다. 결국 나중에 신의 명을 이끌게 되는 주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적을 게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일단 여러분들 정지시켜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지시키고 이제 다 적었으면 지웁니다. 왜냐하면 이쪽 펜을 쓰면 잘리거든요. 안 나옵니다.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정부 주류들은요, 한 발 더 앞서가려고 하죠. 그래서 뭘 반포합니까? 헌법 대강을 반포한다고 얘기 나왔죠. 그런데 이 헌법을 만들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방금? 의회가 있어야 되겠죠. 의회 설립해야 됩니다. 의회 설립을 해가지고 이 헌법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진정성이 드러나 버립니다. 왜? 의회의 다수를 어떤 사람들이 차지해야 된다고 합니까? 황족들과 친한 사람들로 만들게 된다는 거죠. 황족이 뭐예요? 황실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황실에서 황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황실에서 이것을 주도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반대하겠습니까? 찬성하겠습니까? 이것도 봐라. 지금 멋대로 하락하네. 이거 고양이한테 생수막힌 꼴이네. 이런 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의회에서 추진하지만 황족 중심 내각이죠. 자기들한테 유리한 법은 만들겠다 얘기예요. 이건 입헌구주는 이건 하더라도 이건 전제정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해서 자, 결국은
신의 혁명으로 가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1912년이죠. 신의 혁명이 발발한다. 후베이성에서, 자, 후베이.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얼마 전에. 지금 코로나하고도 관련 있는 곳인데. 일단 그건 일단 넘어가고요. 자, 후베이. 신군이 붕괴합니다. 자, 이거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철도 국유화를 청정부가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 철도 국유화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이 후베이 쪽에서 많이 생겨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정부가 이 신군이라고 하는 조직을 바로 보내가지고 동기를 탄압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요, 결국 후베이 쪽에 있는 사람, 이 뭡니까? 혁명파이터라고 손잡아 버립니다. 손잡아 버리면서 여기서 군대 봉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철도 국유화에 반대하면서요. 이게 이제 시초가 이제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요, 이제 신군들이 계속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징에서 1912년에 순원이 바로 뭘 얘기합니까? 이제 뭘 선포합니까? 중화민국 수립을 선포하는 거죠. 이때 중화민국이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화민국 수립. 삼민주의가 있죠. 민족, 민권, 민생. 민족은 뭐예요? 만주족을 몰아낸다. 민권은 뭐예요? 국민이 진짜 민주주의 주인이다. 민생은 국민들의 경제를 챙기겠다. 뭐 그런 의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순원이 이때 아직 세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실권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 그 기반이 탄탄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특히 뭐 군사적인 면이나 이런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아직 좀 완벽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 위안스카이는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위안스카이 이 사람 굉장히 좀 기회주의자입니다. 하지만 믿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공화정 시위의 조건이래요. 공화정 시행을 조건을 해가지고 위안스카이한테 임시 대총통 양보합니다. 근데 이거 위안스카이가 제대로 들을까요? 안 됐습니다. 위안스카이 약속 어겨버립니다, 나중에. 자, 이게 바로 그 청해 신정 실시와 신행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지하시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일본으로 넘어갈게요. 자, 일본에서는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자유민권운동. 자, 배경을 보겠습니다. 일본도 이제 메이주시는 성공을 했기 때문에, 자, 전반적인 개혁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실시하게 될 이제 명분이 생겼습니다.
자, 매주신이 자 성공을 하게 됐다고 하지만 얻는 사람이 있는 쪽도 있지만 잃는 사람이 있는 쪽도 있습니다. 권력을 얻은 사람들이 있지만 권력을 잃은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권력을 잃었겠습니까? 봉건제 때부터, 그러니까 막부처제 때부터 이 지방에서도 한 자리를 차지했던 사무라이들, 하급 무사 계층들, 그리고 거기에 있던 영주들 어떻게 돼요? 자리를 다 잃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발 엄청 심하게 되죠. 반발이라기보다는 불만을 많이 가지게 되겠죠. 칼을 갈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토지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했는데 토지제도 개혁이 아주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농민들한테 더 많은 부담을 가지고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자, 이 농민들이 이제 이 조세에 대한 부담을 못 이겨가지고 또 굉장히 불만을 가지게 되는데 이 불만을 가진 사람들끼리 뭐합니까? 짝짝꿍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반발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조세 부담이라고 되겠죠. 조세는 세금입니다. 세금. 자, 폐번치원 들어봤죠? 폐번치원 전 시간에 폐번치원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지방 봉건제에서 중앙 집권제로 가는 겁니다. 봉건제가 무너지고 중앙 집권제로 간다. 천황은도 모든 것을 주겠다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매주신의 이제 취지인데, 자. 무사 계층은 사무라이들 생각하면 되겠어요. 일본 사무라이 계층들. 그 사람들은 하부 계층들입니다. 멋있어 보이죠? 근데 이 사람들 하급 관료, 하급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자, 자유민권 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로 주장한 얘기 뭐냐? 아무리 천황으로 간다 하더라도 천황도 법을 지켜야 된다 합니다. 입헌군주정 가자는 얘기죠. 입헌군주정 가자고 이제 얘기합니다. 일본 메이지 정부에서는 메이지에서는 이제 인해서 이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그래 내가 말 맞다. 내가 말대로 하는 것이 원래 맞다. 다 맞다. 우리 이해한다. 내가 말 인정한다. 하면서 딱 합니다.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행동은 다르게 합니다. 입헌제도 도입이나 입헌군주정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한 맥락으로 보면 되겠어요. 자, 그 메이지 정부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탄압하려고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이게 모양새가 좋진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 점진적으로 천천히 할게 합니다. 점진적으로 하는 거는 하나하나 천천히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요?
대일본 제국 헌법을 만들죠. 그런데 이거 무서운 겁니다. 대일본 헌법, 제국 헌법 만들어서 한 거는요, 그 안에 내용을 보면은 천황을 확실하게 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황을 너무 그 뒤로 완전 절대왕 정도처럼 강력하게 이제 권한을 줘버리는 겁니다. 자, 막강한 권한 부여해버린 거죠. 절대적 권한한테.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군대가 천황의 통수권 아래, 천황의 발 아래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타워즈 보셨죠? 못 봤으면 모르겠다. 대화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많이 좀, 아직 좀, 여러분들보다는 좀, 늙은 세대니까, 스타워즈에 대한 얘기. 근데 스타워즈 얼마 전까지 영화 하지 않았나요? 그렇다고 시리즈를 다 할지는 못하겠고. 잠깐 좀 말이 샜습니다. 군통수권, 입법권. 입법권 주는 건 얘기는 뭐예요? 천황이 말이 곧 뭐라 하는 얘기에 법이 되는 겁니다. 이건 절대왕정을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교육 치고까지도 공포합니다. 교육 치고 책에 보면 나왔죠. 이거는 충효를 강조하다 하는데 누구한테 하자는 얘기예요? 천황이 주인공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일본에 대한 내용이고요. 바로 조선의 독립협회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제국의 독립협회입니다. 자, 또 우리나라 국사를 왔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사를 보면요. 예전부터 한국 국사를 배웠지만,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자, 독립협회는, 일단 이거는 말 그대로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애국 계몽운동의 이제 지류를 이제 인정하는 사람들이 만든 이제 독립단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개혁에 대해서 보자면요. 활동에 대해서 보자면요. 이 사람들은, 맨 처음에, 신문을 발행하죠. 언론기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발행합니다. 순환거리입니다. 왜? 이거는 양반들이나 보는 게 아니에요. 전 백성들이 보게 하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한자로 해야 되겠습니까? 한글로 해야 되겠습니까? 한글로 해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독립신문 발행은 일단 한글로 해가지고 다 발행이 됩니다. 그리고 한글로, 신문을 발행해야 민중들한테 알릴 수가 있습니다. 민중들이 글씨를 못 알아먹으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몰라요. 자, 여러분들 한자로, 이걸 책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한글에 하고 한자로 상해보세요. 무슨 내용인지 알아먹겠습니까? 못 알아먹죠. 그래서 민중을 계몽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발행합니다. 자, 목적도 민중 계몽. 민중들이 정부의 이제 정책이나 잘못된 이런 관행에 대한 것을 이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된다면은, 계몽이 된다면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 안 있죠.
항의하고 난리났죠. 비판하죠.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뭘 하는 겁니까? 만민 공동회라 하는 것을 개최하는 겁니다. 만민 공동회 개최하면서요. 열강 이권 침탈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합니다. 특히 러시아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정부에서는요. 관료들까지 여기에 참여시킵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요? 관민 공동회를 개최하죠. 뭘 만들어요? 헌의 6조를 결의합니다. 헌의 6조가 그 보면 헌의 6조가 보면 그 책에 135페이지 나와 있어요. 자, 보면은 이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열강 이권에 대한 침탈에 대한 얘기. 근데 이게 모순이 좀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나라들한테는 굉장히 비판적인데 미국 같은 나라한테는 일절 불만 안 터뜨립니다. 그래서 좀 여기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자, 그래서 이때 뭘 얘기해요? 의회 설립을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의회 설립을 이제 얘기하게 되는 그 단계까지 갑니다. 의회가 바로 뭡니까? 중추원이지, 중추원. 추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 보부상들끼리 조직한 단체가 황국협회인데 정부에서 이 황국협회를 이용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독립협회 관보들하고 계속 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황국협회가 독립협회를 습격해가지고 한번 사건이 터지니까 고전에 어떻게 합니까? 둘 다 잘못했다. 너희들 둘 다 해산해. 그래서 독립협회가 결국 그때 해산되고 맙니다. 한국협회는 여러분들 한국사 공부하면서 들어봤죠? 들어봤을 겁니다. 아니 들어보는 게 아니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대한제국에서 이제 그 고종은 러시아 대사관에서 경운궁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대한제국을 선포하죠. 대한제국을 선포해가지고요. 자, 황제 중심의 전제정신을 선포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대한국 국제라 하는 것입니다. 대한국 국제. 그 나와있죠? 전제군주정입니다. 이거는. 입헌군주정도 아닙니다. 전제군주정이 뭐예요? 황제의 힘이 절대적인 정치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선포를 했으면요.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뭡니까? 상공업 진흥청에 나와야 돼요. 그 상공업 진흥청이 뭐냐 하면요. 광무개혁입니다. 알겠어요? 광무개혁. 자, 이 광무개혁에 있어서는요, 제일 중요한 건 상공업 진흥이에요. 그 메이주시에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그런데 미비하게, 러시아전 터지면서요, 결국 이것도 무의미해지고 맙니다. 자, 교과서 135페이지 보시면요, 그 얘기가 좀 나와 있는데, 이제 광무개혁에 대한 얘기는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 자, 제가 간략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오늘 수업할게요. 뭐 뒤에 보니까 자, 뭐 136, 137 얘기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일단 그 선생님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그 과제를 아마 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수업하고 난 다음에 과제에 대한 얘기를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과제를 안 주는 경우도 많다던데.
일단 그거는 저도 안 주는 게 편한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자 끝까지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수업을 들으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좀 들어주십시오. 뭐 다 여러분들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수업 들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EBS 온라인 클래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몇 분 들었는지 그게 나온답니다. 근데 유튜브에서는 그게 좀 불가능하대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공부를 한다면 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제 온라인 강의로 통해서 저를 몇 번 봤죠. 이제 뭐 그거라도 뭐 뭐 그래도 계약하는 게 제일 저는 좀 좋다고 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